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4학년도 고1 9월 21번에서 25번으로 출제되었던 기술 지문이죠. 리얼월드 암호화, 암호화나 복호화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단 번호부터 간단히 매기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총 7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지문 정도인데 내용 자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 이 그림, 암호화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 지문은 뒤에 그쵸? 이런 문제 요런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거 모의고사를 볼 때도 아마 4번 문제를 애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는데 실제로 내신에서 이런 문제를 변형하더라도 숫자를 변형할 수도 있고 내용을 변형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변형하는 건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아. 보통 변형을 시켜봤자 이런 것들이죠. 만약 요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설정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원문을 암호키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과 암호키를 모두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뭐 하나만 갖고 와서 그것만 알아도 복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장난치는 거 빼고 가장 우리가 변별도를 내기 위한 문제는 4번 같은 적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구분하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뭐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번 지문 중에서 가장 1학년 지문 중에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건 요 문제라고 보기가 좋겠지. 그래서 요걸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용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저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이해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벌써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왔네. 인터넷 발달이 먼저 이루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돼서 서버에 저장하게 되고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그래서 암호화 되어도 나누면 네 가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터넷 서버에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과정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겠지.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 때문에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 복호화 과정의 개념이 나왔지.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거래.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또 과정이죠.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 다시 암호화해야 된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가 된 거야. 지금 암호화된 상태야. 이런 데이터를 복호화를 시켜야 돼. 이 복호화가 뭐냐?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이야. 이 복호화를 하려고 하면 이 복호화를 하고 나서 연산, 계산을 하고 그걸 다시 암호화 시키는 과정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정이야. 지금 이 과정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하지만 이런 말들 나오면 항상 이 다음이 중요한 거야. 뭔가 앞에랑 다른 내용을 얘기하잖아. 이 과정에서 비밀키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야.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 비밀키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뭐란 얘기야? 동형 암호다 라고 지금 동형 암호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 과정을 얘기했는데, 이 동형 암호라는 게 뭐냐? 암호화된 데이터, 아까 요걸 얘기하지?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그럼 뭐가 빠져? 얘를 지금 하지 않는 거야.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바로 뭐 해버려? 연산을 수행해버려. 그러면 바로 얘를 적용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걸 복호하지 않고 연산을 바로 수행한다. 그러면 결국 이걸 정리를 하면 요런 말이 되겠지. 얘를 복호하지 않고 바로 뭐한다? 연산하는 과정. 얘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한다? 동형 암호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지금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동형 암호 바로 복호하지 않고 바로 연산하는 이 동형 암호를 지금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동형 암호가 왜 등장했는지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바로 이어받는 거야. 그러니까 동형 암호는 동형성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반이 돼야 동형 암호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이 동형 암호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동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동형성은 동형 암호의 기반이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 지금 동형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형성이 있어야 지금 제가 반대로 지금 화살표를 했지. 동형성이 있어야 지금 동형 암호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동형성이 뭐냐? 결국 얘와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을 해봐.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이 공개키 암호화를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를 시킨 다음에 연산을 해서 다시 암호를 시켜야 되는데, 원래 데이터로 복원을 시켜버리면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과정을 빼버린 거야. 그럼 결국 암호를 그냥 연산하면 동형 암호가 되는 거지. 암호화가 지금 이해돼? 그럼 결국 얘를 뺐어도 얘와 밑에 과정이 동일하니까 얘를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걸 우리가 얘와 얘는 같아야 된다, 동형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형성이란 데이터를 암호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암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한 것과 같은 결과, 방금 얘기했던 같은 결과. 왜? 얘를 뺐어도 얘랑 얘가 동일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를 뺄 수가 없는 거지.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부분 동형 암호. 그러니까 얘에서 핵심은 요거야. 연산 횟수는 제한이 없어. 근데 특정한 연산의 종류에만 동형성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한 연산의 종류,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의 동형성을 지금 지녀야 된다는 얘기야. 위에가 만약에 플러스 과정이었어. 그럼 얘도 플러스여야 돼.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여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부분 동형. 연산의 종류,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어. 횟수에만 동형성을 갖는 건 제한적 동형 암호. 횟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 곱셈의 동형성을 갖는 암호는 완전 동형 암호다. 그래서 지금 동형 암호의 종류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분류하고 있는 파트가 되겠네. 3문단 이걸 또 이어받는 거야. 완전 동형 암호는 암호에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서 격자 기반도 있고 CRT 기반도 있대.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중 격자 기반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면 이게 지금 이어지는 거지. 격자 기반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격자 기반은 요렇게 이어졌는데 5문단에서
이러한 단점이 생겨서 그걸 극복한 게 뭐다? CRT야. 지금 이 과정이 이해돼? 동형 암호는 암호화 원리에 따라 격자 기반과 CRT 기반이라는 두 개가 있는데 3, 4, 5문단은 지금 격자 기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격자 기반 동형 암호가 있고 그걸 정리해 준 다음에 이게 근데 단점이 있어.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개선한 게 다른 말로 극복한 게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야 라는 지금 논리 순서라고. 논리의 순서는 이해되시죠? 3문단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그럼 얘도 보세요. 딱 누가 봐도 이렇게 문단이 많다는 건 요거 자체를 시험에 묻기가 좋아 안 좋아? 좋다는 거지. 격자 기반 동형 암호 또는 기억해놓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방식은 첫 번째,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후에 거기에 원문을 더하여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 시험에서 장난치기가 지금 좋은 파트야.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하면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 근데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하면 오류가 굉장히 커지는 거야. 오류가 커질 수 있고 특히 어떤 거에서 곱셈을 할수록 오류값이 급격히 커진대. 그러니까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반복할수록 오류값은 커지는데 특히 오류값이 커지는 건 곱셈이다. 더 재밌는 건 두 번째죠. 일정 횟수 이상을 해버리면 복화. 복화가 뭐야?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거지. 그게 불가능하대. 보이죠? 복화가 원문 복화가 불가능하다. 굉장히 재밌는 파트. 요쪽 선생님들이 말장난을 장난치기가 좋은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그러면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지금 뭘 갖고 오냐?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해도 되고 또는 수행하는 이유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이 부트스트래핑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은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해서 암호문의 오류값이 누적돼 버리면 위에서 방금 얘기했지. 반복할수록 오류값이 누적되고 곱셈이 훨씬 더 심해지다. 근데 일정 횟수까지 해버리면 복화가 불가능하다 했잖아.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키의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한다. 그리고 복화회로를 통해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화되면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류값이 추가되지만 그 크기가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 작아서 적절하게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수행한다면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내용이 그냥 보셔야 됩니다. 얘는 이 과정이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 오히려 뒤에서 요거랑 관련해서 우리 계산하는 걸 좀 더 봐야 돼. 이 방식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해서 각 비트별로 암호하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서 암호값이 10에서 10배가량 커져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어진다는 얘기지. 얘랑 똑같은 얘기야. 비트 개변 단위로 암호문의 연산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리다. 이게 지금 뭐야? 단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개선한
극복한 CRT 완전 동형 암호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겠지. 그래서 과정 논리의 과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봅시다.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하고 이 나머지 값에 원문을 복호하는 방법이다. 이때 암호키의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면서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대. 암호키가 두 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을 갖는, 아까 동형성이라는 원리 앞에서 얘기했지? 원리를 알아보자. 그러면서 예시를 들겠죠. 우선 서로 소인 임의의 정수 P와 Q를 암호키로 설정하고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각각의 암호키로, 지금 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눈 나머지 값을 구분하면 AP, AQ, BP, BQ가 되는데 이 나머지 값이 원문 A와 B의 암호문이 된다. 그리고 그림처럼 각 원문을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인 AP와 BP와 AQ와 BQ끼리 서로 덧셈을 연산을 수행한다. 만약 연산 수행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만약 이런 게 나오면 중요한 거야.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그러면 결국 뭐야?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암호키를 나눠서 나머지 값을 구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면 연산 수행의 결과값인 AP, BP, AQ, BQ가 뭐 이걸 더하고 이걸 더해야겠지. 원문 AB를 직접 더한 연산 결과값을 P와 Q로 나눈 나머지 값인 이거와 같아지는, 이게 동형성이잖아. 이게 동형성이야. 그리고 원문을 암호키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과 암호키를 둘 다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복호화를 시킬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오면 안 돼. 둘 다 가져와야 된다. 요게 시험의 5번째 포인트겠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 보시면 이런 거야.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원문이 A하고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 과정에서 연산을 하는 거야. 플러스라는 연산을 했어. 그리고 그걸 P로 나누고 Q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지금 원문으로 복화를 시킨 다음에 연산해서 다시 암호화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잖아. 근데 이런 복화를 빼버리는 거야. 바로 연산을 해서 동형암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얘를 바로 해봐. 그러면 AP와 BP, 그러니까 정확히 좀 그러니까 결국 P분의 A, P분의 A, P분의 B, 그러니까 AP, BP로 해도 돼. 얘를 더한 값이 Q분의 A 플러스 Q분의 B. 지금 요 과정이 동일해야 돼. 왜? 동형성이랬잖아 아까. 얘가 직접 바로 연산한 것과 동일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AP 플러스 BP, AQ 플러스 BQ가 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를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숫자를 넣어보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야. 이 과정을 지금 보면 숫자를 넣어보면 굉장히 편해진다고 볼게요. 숫자를 대입을 한번 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A를 5라고 하고 B를 3, P를 2, Q를 4라고 해봐. 그러면
P분의 A 2분의 5 플러스 2분의 3이 되지. 얘는 Q분의 A니까 4분의 5 플러스 4분의 3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 4분의 8이 되고 얘는 2분의 8이 되지. 그럼 4,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인데 복호화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직접 연산해도 된다는 얘기야. A 플러스 B 해봐. 그럼 8이지. 8을 P로 나누면 2분의 8이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 하면 8이야. 거기에 Q로 나누면 4분의 8이라는 얘기지. 그러고 봤더니 복호하지 않고 바로 암호화를 된 걸 연산을 했는데 결국 같아 안 같아? 같지. 이게 무슨 원리다? 동형성의 원리다 라고 지금 복잡하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문단으로 가면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 이 방식 또한 안정성을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 계산이 복잡하고 무작위의 오류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 또한 필요하대. 그럼 얘는 뭐야? 그치, 공통점이 돼버려.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을 얘기해. 하지만이 나왔어.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앞에랑 다른 내용을 내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통점이 앞에 나왔다는 건 뒤에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했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암호하는 격자 기반의 보다면 뭔가 더 좋다는 얘기지.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한 똑같은 얘기를 이어주는 거지. CRT 방식은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격자 기반의 방식에 비해서 연산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세 번째, 격자 기반과 달리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1에서 3번이 차이점이라 보셔도 되고, 또는 기억보다 니은의 장점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형 암호에서 마지막 부분 글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된 거지.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한 다음에 동형 암호는 격자 기반과 CRT가 있는데 격자 기반은 이렇다. 근데 이런 단점이 있어서 그걸 극복한 게 CRT다. 그러면서 과정을 막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격자 기반과 CRT 기반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1번, 2번, 3번 같은 것들이 격자 기반보다 CRT 기반의 동형 암호가 더 장점이 있다라고 글을 끝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대놓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벌써 뭐 처음부터 틀렸네요. 제한적 동형 암호.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했었지. 제한적 동형 암호는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거래. 벌써 내용이 틀렸지. 그 다음에 2번 부트스트래핑.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부트스트래핑 아까 중요하다. 이 과정 중요하다고 제가 외우라고 했었는데 답은 5번 있고, 기억과 니은 아까도 아까 우리 공통점 차이점 비교했죠. 3번이죠. 달리가 틀렸지. 결국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되는 건 4번 적용 문제네요. 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아보시면 되겠고, 얘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CRT 기반이면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원문 연산을 봤더니 27 플러스 15야. 그럼 42잖아. 그러면 얘를 암호화해서 연산하고 복호화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 봤더니 11로 나눈 거고 13, 11, 13. 그러면 결국 41을 11과 1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를 11로 나누면 3 곱하면 33이 되지. 그러면 42에서 33을 빼면 그치, 얘는 나머지 값이 9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3을 곱하면 39. 그러면 나머지 값은 3이 돼야겠지. 그럼 1번 보세요. 결과값을 암호키로 암호하면 5하고 4가 된다. 틀렸지. 9하고 3이 되겠지.
각 원문을 암호한 암호키의 개수는 암호키 몇 개야? 11, 13, 11, 13 4개가 아니라 10이라고 13이지 2개라고 봐야죠. 다해서 이 과정이죠. 만들어진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은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 요거 봐봐. 요런 게 아까 어디 나왔어? 색깔을 좀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까요? 보시면 제가 요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안 드러나려나? 여기 보여? 만약 연산의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보다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이야.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은 암호키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 아니지. 없는 게 아니라 암호키랑 같거나 암호키보다 클 때는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로 봤을 때는 아니지.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적용을 해보면 암호키랑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나눠야 된댔잖아. 근데 얘는 크지 않지. 그럼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요거 조심해야 돼. 지금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요거야. 이거 크거나 같은 게 나와버리면 한 번 더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지금 매력적인 지금 답 자체는 적절한 거니까 3번인데 얘를 오답으로 바꾸려면 얘를 뭐 해버려? 더 큰 걸로 만들어 버리면 나눌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변형을 했을 때 요게 변형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학교에서 라에서 암호키를 알면 나머지 값을 몰라도 아니지. 나머지 값도 알고 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나머지 값과 암호키를 모두 알아야 원문을 복호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틀렸고 5번 가에서 다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산값은 암호문과 달리 아니라니까. 암호문도 정수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라고 봐야지.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푸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와 지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에서는 과정을 얘기하다가 동형 암호를 여러 개로 얘기해서 분류를 해주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어. 얘는 그냥 단순히 아는 과정인 것 뿐이고 중요한 건 이 동형 암호를 격자 기반 동형 암호랑 CRT 기반 동형 암호로 나눠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과정 논리의 설명 과정은 얘가 이렇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극복한 게 CRT 기반의 동형 암호고 그걸 계산하는 건 요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CRT 기반의 동형 암호는 격자 기반하고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런 세 가지 점에서는 격자 기반보다 더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는 게 더 좋아 라는 식으로 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는 꼭 적용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한 6, 7가지로 우리가 시험의 포인트를 잡아봤죠. 그래서 마지막 이 계산 문제가 적용의 가장 핵심이 있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 포인트를 준 것들이 시험에서 선지를 장난치기 좋은 것들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해서 시험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